1983년 가을, 교실 창문으로 단풍잎이 날아들던 그 오후를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앞둔 시기였지만 우리는 아직 어린아이처럼 순수했고, 나 윤병수는 늘 교실 뒤편 창가 자리에 앉아 책을 읽는 조용한 학생이었다. 친구들은 나를 문학소년이라고 불렀지만 사실 그냥 사람들이 부담스러워서 책 속으로 도망치는 소심한 소년에 가까웠다. 한미정은 나와 정반대였다. 미술부 소속인 그 소년은 늘 웃고 있었고, 복도를 지나갈 때마다 발걸음이 경쾌했으며 말투에는 장난기가 가득했다. 나는 그런 미정을 멀리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감히 말을 걸 용기조차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방과 후 미정이 미술실에서 나오다가 내가 들고 있던 시집을 보더니 환하게 웃으며 말을 걸어왔다. 병수야, 너 참 낭만적이다. 나는 얼굴이 빨개져서 고개도 들 수 없었고, 미정은 그런 내 옆에 스르륵 앉더니 자기도 시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윤동주 시인의 서시를 들고 있던 내게 미정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을 읊어주기도 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매일 방과 후 운동장 벤치에서 만나게 됐다. 미정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렸고 나는 옆에서 책을 읽었는데, 가끔 미정이 내 얼굴을 힐끔 보다가 스케치북에 뭔가를 그리는 게 느껴졌다. 궁금했지만 차마 보여달라는 말은 할 수 없었다. 10월이 지나가는 어느 날, 낙엽이 수북이 쌓인 운동장에서 미정이 갑자기 물었다. 병수야, 11월 11일이 무슨 날인지 알아? 나는 고개를 저었고 미정은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빼빼로데이야. 그날 나한테 빼빼로 주면 나 진짜 내 여자 해줄게. 심장이 멎는 줄 알았다. 미정의 눈빛은 농담 같으면서도 진심이 담겨 있었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대답했다. 알았어, 미정아. 꼭 줄게. 미정이 활짝 웃더니 내 머리를 툭 치고는 일어서면서 말했다. 약속이야, 병수야.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달력을 보며 11월 11일만 손꼽아 기다렸다. 용돈을 모아서 빼빼로를 샀는데 그냥 빼빼로가 아니라 제일 비싼 아몬드 빼빼로를 골랐고 포장지에 편지까지 정성스럽게 썼다. 서투른 글씨였지만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담았다. 11월 10일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내일이면 미정에게 고백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거울을 보며 헤어스타일도 여러 번 바꿔봤다. 동생이 웃으며 형이 이상하다고 놀렸지만 나는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날 밤 꿈을 꿨는데 미정과 함께 운동장을 걷는 꿈이었다. 미정이 내 손을 잡았고 그 손이 너무 따뜻해서 꿈속에서도 행복했다. 미정이 웃으며 고마워 병수야 하고 말하더니 내 뺨에 살짝 입을 맞췄고 그 순간 눈을 떴다. 아침이 밝았다. 11월 11일, 그토록 기다리던 날이 왔다. 나는 일찍 일어나 교복을 깨끗하게 입었고 어머니가 이상하다는 듯 쳐다봤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책가방에 빼빼로를 조심스럽게 넣으면서 부서지면 안 된다는 생각에 몇 번이나 확인했다. 학교에 도착하니 교실이 빼빼로로 가득했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게 초콜릿을 나눠주고 있었고 나는 미정의 자리를 봤는데 빈자리였다. 아직 안 왔구나 싶어 가슴을 쓸어내리며 자리에 앉아 창밖을 보며 미정을 기다렸다. 그런데 1교시가 지나고 2교시도 지나도 미정은 오지 않았다. 불안해지기 시작했고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미술실로 달려갔다. 미술부 친구들에게 물었더니 한 친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미정이 오늘 안 왔어. 아침에 전화 왔는데 가족이 서울로 이사 간대. 머리가 하얘지면서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서울로 이사라니.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
왜 어제까지도 아무 말이 없었을까? 나는 운동장 벤치로 달려갔는데 우리가 늘 앉던 그 벤치에는 아무도 없었다. 손에 든 빼빼로가 무겁게 느껴지면서 나는 벤치에 주저앉았다. 하늘을 보니 구름이 빠르게 흘러갔고 눈물이 났다.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걸 알았고 그 사람이 떠났다는 것도 알게 됐다. 나는 빼빼로 상자를 꼭 안고 한참을 울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편지를 썼다. 미정에게 보내는 편지였는데 연락처를 몰랐지만 학교 주소로 보내면 전달될 거라고 믿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잡고 내 마음을 쏟아냈다. 미정아, 나 병수야. 오늘 내가 오지 않아서 너무 놀랐어. 서울로 갔다는 말을 듣고 믿을 수가 없었어.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나는 매일 11월 11일을 기다렸는데 내가 한 약속을 기억했는데. 미정아, 나 너를 정말 좋아해. 이 말을 꼭 하고 싶었어. 서울에서도 건강하게 잘 지내.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 그때 이 빼빼로를 꼭 줄게.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체통에 넣으러 가는 길 나는 계속 뒤를 돌아봤다. 혹시 미정이 나타날까 싶어서였지만 아무도 없었다. 우체통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눈을 감고 편지를 넣었는데 그때는 몰랐다. 이 편지가 미정에게 닿지 못할 거라는 걸. 편지는 한 달 뒤 내게 다시 돌아왔다. 우체부 아저씨가 반송된 편지를 건네줬는데 주소 불명이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나는 멍하니 편지를 들고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앉아 다시 펼쳤다. 내가 쓴 글씨가 낯설게 느껴졌고 미정은 내 편지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다. 내 마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 그게 제일 아팠다. 편지를 서랍 깊숙이 넣어두면서 다시는 꺼내보지 않기로 했지만 매일 밤 그 서랍을 바라봤다. 편지가 거기 있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다. 겨울이 깊어지고 수능이 다가왔지만 나는 공부에 집중할 수 없었다. 자꾸 미정이 생각났고 교실 창밖을 보면 미정이 운동장을 걷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았다. 환청처럼 미정의 웃음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고개를 흔들며 책을 펴도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수능날이 왔고 시험을 보는 내내 집중할 수 없었다. 답안지를 채우면서도 자꾸 미정 생각만 났다. 지금쯤 미정은 뭘 하고 있을까? 서울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났을까? 나를 기억이나 할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고 결과는 좋지 않았다. 원하던 대학에 떨어졌고 부모님은 실망하셨지만 나를 탓하지 않으셨다. 나는 재수를 결심했는데 1년 동안 오직 공부만 하면서 미정을 잊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잊을 수 없었고 11월만 되면 미정이 생각났다. 그 시간 서울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나는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미정도 내게 편지를 보냈다고 한다.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미정의 편지도 반송됐고 우리는 서로에게 닿지 못한 편지를 품고 각자의 삶을 살아야 했다. 미정은 서울에서 외로웠다. 새 학교에 적응하기 힘들었고 친구들은 이미 그룹이 형성되어 있어서 미정은 늘 혼자였다. 방과 후에는 아무도 없는 미술실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림 속에는 늘 한 소년이 있었다. 책을 읽는 소년 바로 나였다. 미정은 매일 우체통을 확인하면서 병수에게서 편지가 올 거라고 믿었지만 아무것도 오지 않았다. 점점 지쳐가면서 병수가 자신을 잊었다고 생각하게 됐고 11월 11일의 약속도 그냥 농담이었다고 믿으려 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아팠다. 그의 겨울 미정에게 큰일이 생겼다. 생리가 멈췄는데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2달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다. 겁이 났지만 병원에 갈 용기가 없었고 부모님께 말할 수도 없어서 혼자 모든 것을 견뎠다. 어느 날 밤 화장실에서 쓰러졌고 피가 났다.
엄마가 놀라서 달려왔고 응급실로 갔는데 의사가 조용히 유산이라고 말했다. 미정은 그때 처음 알았다. 자신이 임신했었다는 것을, 아기가 있었다는 것을, 그 아기를 잃었다는 것을 모두 한순간에 알게 됐다. 미정은 병실에서 며칠을 울었고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만 미정의 손을 잡아줬다. 미정은 병수를 떠올렸다. 만약 병수가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미정은 더욱 죄책감에 시달렸고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퇴원 후 미정은 병수에게 편지를 쓰려고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 사랑한다고 해야 할까? 결국 편지를 찢어버리고 병수를 잊기로 결심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병수는 늘 살아있었다. 시간이 흘러 미정은 대학에 가서 미술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작은 미술학원을 차렸다. 결혼은 하지 않았는데 누군가를 다시 사랑할 자신이 없었다. 아이들을 가르치며 그림을 그리며 살았지만 11월만 되면 마음 한구석이 시렸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재수 끝에 지방 교대에 들어갔고 교사가 되고 싶었다. 아이들에게 문학을 가르치고 싶었고 졸업 후 고향 근처 중학교에 발령받아 국어교사로 30년을 살았다. 결혼은 했다. 소개팅으로 만난 여자와 결혼했지만 사랑은 아니었다. 그냥 책임감으로 가정을 꾸렸고 딸 하나, 아들 하나가 태어났다.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애썼고 주말마다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지만 아내와는 점점 멀어졌다. 대화가 줄었고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다른 세계에 살았다. 아내도 알고 있었다. 내 마음 한구석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40년이 그렇게 흘렀고 아이들은 자라서 집을 떠났다. 딸은 서울에서 직장을 다녔고 아들은 부산에서 사업을 시작했다. 명절에도 오지 않을 때가 많았는데 바쁘다는 이유였다. 나는 이해했다. 젊을 때는 다들 그렇다고. 아내와도 헤어졌다. 이혼은 아니고 다만 각자의 삶을 살기로 했다. 아내는 친정 근처로 이사 갔고 나는 혼자 남았다. 넓은 집에 나 혼자 벽시계 소리만 들렸다. 초침이 돌아가는 소리, 그 소리가 내 인생을 새는 것 같았다. 2023년 11월 초 은퇴를 한 달 앞둔 시점이었다. 30년 교직 생활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었고 아이들은 날 보며 선생님 이제 편하시겠어요 하고 말했다. 나는 허허 웃었지만 편하다는 게 뭔지 잘 몰랐다. 어느 날 수업 시간 창밖으로 낙엽이 날렸다. 11월이었고 한 여학생이 손을 들어 물었다. 선생님, 빼빼로데이 아세요? 아이들이 웃었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안다. 옛날에도 있었어 하고 대답했다. 한 남학생이 선생님도 받아보셨어요 하고 물었고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아이들이 기대에 찬 눈으로 나를 봤고 나는 쓴웃음을 지으며 옛날 일이야, 기억이 잘 안 나네 하고 얼버무렸다. 거짓말이었다. 나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었다. 40년 전 그날을, 미정이 한 약속을, 전하지 못한 빼빼로를, 돌아오지 않은 편지를. 모든 것이 생생했지만 아이들에게 말할 수 없었다. 너무 오래된 이야기였고 너무 아픈 이야기였다.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로 돌아오니 동료 교사가 웃으며 윤 선생님 은퇴하면 뭐 하실 거예요? 하고 물었다. 나는 창밖을 보며 글쎄요, 여행이나 갈까요? 하고 대답했지만 혼자 가는 여행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 속으로 한숨을 쉬었다.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현관문을 열 때마다 어둠이 나를 맞았다. 불을 켜면 텅 빈 거실이 보였고 식탁 위에는 혼자 먹을 도시락 하나만 놓여 있었다. 냉장고를 열면 김치와 계란만 있어서 간단히 라면을 끓여 먹곤 했다. 혼자 먹는 저녁은 쓸쓸했다. TV를 켜도 뉴스든 드라마든 예능이든 모든 게 시끄럽게만 느껴져서 결국 TV를 끄고 조용히 앉아 있곤 했다. 벽시계만 째깍거렸다.
가끔 딸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연결음이 길게 울리다가 받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면 한참 뒤에 네 바빠요, 아빠는 짧은 답장과 이모티콘 하나만 왔다. 아들에게도 연락했지만 역시 받지 않았고 나는 더 이상 전화하지 않기로 했다. 아이들도 바쁘다는 걸 알았고 부모는 늘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았다. 문득 서랍이 생각나서 침실로 들어가 오래된 책상 서랍을 열었다. 먼지가 쌓여 있었고 그 안에는 낡은 편지와 머리핀이 있었다. 미정이 마지막으로 준 선물이었는데 40년 전 그날의 물건들이었다. 편지를 조심스럽게 꺼내니 종이가 누렇게 변해 있었고 잉크도 번져 있었지만 글씨는 읽을 수 있었다. 안경을 쓰고 천천히 읽었는데 내가 쓴 글씨 18살 소년의 마음, 그 순수함이 지금은 낯설게 느껴졌다. 미정아, 나 병수야. 첫 문장을 읽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고 편지를 내려놓고 창밖을 봤다. 달이 떠 있었는데 40년 전에도 저 달을 봤을까? 미정도 같은 달을 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알 수 없었다. 머리핀을 집어들었다. 작은 나비 모양이었는데 미정이 늘 머리에 꽂고 다니던 그것이었다. 어느 날 미정이 내게 주면서 나를 생각하라고 했고 나는 그 머리핀을 40년간 간직했다. 아내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니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늙었고 머리는 희끗해졌고 허리는 굽었으며 얼굴에는 주름이 가득했다. 하지만 마음만은 그때 그 소년으로 남아 있었다. 미정을 좋아하던 그 소년으로. 잠이 오지 않아 일어나서 거실로 나와 달력을 봤다. 11월 7일이었고 곧 11월 11일이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마음이 이상해졌다. 가슴 한구석이 저렸고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 누군가에게 미안한 마음이 밀려왔다. 만약 그때 미정을 찾아갔더라면 어땠을까? 서울로 올라갔더라면, 끝까지 찾았더라면 우리는 달라졌을까? 이런 생각을 자주 했는데 결국 후회였다. 하지 못한 것들에 대한 후회, 용기 없었던 나 자신에 대한 후회였다. 다음 날 학교에 가서 복도를 걷는데 학생들이 빼빼로를 주고받고 있었다.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에게 웃으며 건넸고 남학생들은 쑥스러워하며 받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멈춰 섰는데 한 남학생이 빼빼로를 받고 얼굴이 빨개지는 모습이 꼭 40년 전 나 같았다. 그 학생에게 잘 받았구나 하고 말했더니 학생이 고개를 끄덕이며 네 선생님 근데 너무 부끄러워요 하고 말했다. 나는 학생의 어깨를 두드리며 괜찮아. 그게 청춘이야 하고 말했고 학생이 웃으며 뛰어가는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저 아이는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용기 내서 마음을 전했으면 좋겠다고.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렀는데 빼빼로가 가득 쌓여 있었다. 온갖 종류의 빼빼로 중에서 하나를 집어들었는데 아몬드 빼빼로였다. 40년 전에도 이걸 샀었고 가격표를 보니 예전보다 훨씬 비쌌다. 계산을 하고 나와 집으로 가는 길에 벤치에 앉아 빼빼로 상자를 열었다. 하나를 꺼내 입에 물었는데 달콤했다. 40년 전 그 맛과 같았고 천천히 씹으며 하늘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고 노을이 붉게 물들었다. 미정아, 잘 지내고 있니 하고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대답은 없었고 바람만 스쳤다. 현관문을 열면 또 어둠이 나를 맞았고 불을 켜고 신발을 벗어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벽시계가 여전히 째깍거렸고 시간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 나를 늙게 만들고 있었다. 다시 서랍을 열어 편지와 머리핀을 꺼내 책상 위에 놓고 한참을 바라봤다. 이것들이 내게 남은 전부였다. 미정과의 추억, 40년간 간직한 것들. 손으로 편지를 쓰다듬고 있는데 그때 창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우편함에 뭔가 들어가는 소리였다.
이 시간에 우편물이 올까 싶어 고개를 들고 현관으로 가서 문을 열고 우편함을 봤는데 흰 봉투 하나가 보였다. 손이 떨렸다. 봉투를 꺼내 들었는데 묵직했고 안에 뭔가 들어있는 게 느껴졌다. 주소를 보니 내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지만 발신인은 없었다. 거실로 돌아와 불을 켜고 소파에 앉아 봉투를 열었는데 안에는 초대장이 있었다. 대구 고등학교 83년 졸업 40주년 동창회. 일시 11월 11일 오후 7시. 장소 대구 중구 그랜드 호텔. 초대장을 보며 멍했다. 40주년 동창회라니 그런 게 있었나 싶었다. 나는 동창회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었는데 멀리 떨어져 살았고 특별히 친한 친구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초대장 아래에 뭔가 더 있어서 들여다보니 빼빼로 한 묶음이었다. 아몬드 빼빼로였고 나는 숨이 멎었다. 빼빼로 아래에는 작은 쪽지가 있었는데 손글씨였다. 떨리는 손으로 펼쳤다. 그날 약속 아직 기억나나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이 글씨를 나는 알고 있었다. 40년 전에도 봤던 글씨, 미정의 글씨였다. 조금 변했지만 알아볼 수 있었고 동그랗게 쓰는 버릇, 점을 하트로 찍던 습관이 모두 그대로였다. 미정이 보낸 거였다. 쪽지를 가슴에 안았더니 눈물이 났다. 미정이 나를 기억하고 있었고 40년이 지났는데도 그날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다. 한참을 울었는데 가슴속에 쌓였던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다. 진정하고 다시 쪽지를 봤다. 필체가 조금 떨려 있었는데 미정도 떨리는 손으로 썼구나 싶었다. 미정의 마음이 느껴졌고 이 쪽지를 쓰기까지 얼마나 고민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40년 만에 연락하는 용기, 그 용기가 감사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 11분이었다. 우연이었을까 아니면 운명이었을까? 시계를 한참 바라봤는데 초침이 돌아가고 분침이 움직이면서 시간은 멈추지 않았지만 이 순간만은 영원히 기억될 것 같았다. 빼빼로를 집어들었다. 40년 전에 주지 못한 그것을 미정이 대신 보내줬고 빼빼로를 쓰다듬었다. 포장지가 매끄러웠고 안에는 초콜릿이 반짝였다. 하나를 꺼내 입에 물었는데 달콤함이 입안에 퍼지면서 또 눈물이 났다. 행복한 눈물인지 슬픈 눈물인지 알 수 없었고 그냥 눈물이 흘렀다. 빼빼로를 씹으며 울었고 웃으며 울었다. 이상한 기분이었는데 가슴이 아프면서도 따뜻했다. 초대장을 다시 펼쳤다. 11월 11일 나흘 뒤였다. 대구까지는 기차로 3시간이었고 갈 수 있었다. 아니 가야 했다. 40년 만에 미정을 만날 수 있다니 믿을 수 없어서 뺨을 꼬집었는데 아팠다. 현실이었다. 휴대폰을 꺼내 기차표를 예매했다. 11월 11일 오후 2시 대구행. 좌석은 창가로 선택했다. 나는 늘 창가를 좋아했고 예매 완료 후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다. 정말 가는구나. 불안했다. 40년 만에 만나면 뭐라고 말해야 할까? 미정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늙은 내 모습을 보고 실망하지 않을까? 거울을 봤는데 주름진 얼굴, 흰 머리, 굽은 허리, 예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하지만 갈 수밖에 없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고 나이가 들수록 내일을 장담할 수 없었다. 지금 가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할 것 같아서 결심을 굳혔다. 간다. 미정을 만나러.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옷장을 열었다. 무엇을 입어야 할까 고민하다가 제일 깨끗한 정장을 꺼냈고 와이셔츠를 다리고 구두를 닦았다. 거울을 보며 머리를 빗으면서 조금이라도 나아 보이고 싶었다. 학교에 가는 내내 초대장 생각만 났고 수업 시간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 학생들이 질문했지만 제대로 듣지 못했고 동료 교사가 무슨 좋은 일 있냐고 물었지만 고개를 저었다.
아직 말할 수 없었다. 퇴근 후 이발소에 가서 머리를 깎았다. 이발사가 특별한 날이 있냐고 물었고 고개를 끄덕이며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말했다. 이발사가 웃으며 정성스럽게 머리를 다듬어줬고 거울을 보니 조금 젊어 보였다. 집에 돌아와 옷을 다시 확인했다. 정장, 와이셔츠, 넥타이 모두 준비됐고 구두도 반짝였다. 옷을 침대 위에 펼쳐놓고 바라보면서 내일이면 이걸 입고 미정을 만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잠이 오지 않아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40년 전 그날 밤처럼 두근거리는 마음과 설레는 기분이 들면서 다시 18살 소년이 된 것 같았다. 미정을 기다리던 그 소년으로. 시계를 보니 자정이 넘었고 11월 11일까지 나흘이었다. 눈을 감으니 미정의 얼굴이 떠올랐다. 18살 미정, 웃고 있는 얼굴. 지금은 어떤 모습일까? 나처럼 늙었을까? 아니면 여전히 아름다울까? 다시 눈을 뜨고 옆에 놓인 쪽지를 집어들었다. 그날 약속 아직 기억나나요? 쪽지를 가슴에 안고 속삭였다. 미정아, 기억해. 매일 기억했어. 창밖에는 달이 떠 있었고 달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달빛을 보며 생각했다. 40년이 지났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고, 마음속 깊은 곳에서 미정은 늘 살아있었다고. 며칠이 지나고 11월 11일 아침이 밝았다. 일찍 일어나 샤워를 하고 면도를 했다.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맸다. 거울을 보니 떨리는 손과 두근거리는 가슴이 느껴졌고 깊게 숨을 쉬었다. 가방에 편지와 머리핀을 넣었다. 40년간 간직한 것들을 미정에게 돌려줘야 했고, 아니 함께 추억해야 했다.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는데 밖은 맑았다. 좋은 날씨였다. 역으로 가는 길에 꽃집에 들렀다. 뭘 사야 할까 고민하다가 빨간 장미 한 송이를 샀다. 미정이 좋아할까 알 수 없었지만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 40년 늦은 마음이라도